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별 관심이 없던 것들이었는데 돋보기를 들이대니 내부가 보이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걸 알게 된 반가움이 큽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저는 문희정의 끌림 속의 드림,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우와, 옷 새로 샀나 보네? 멋지다. 몰라? 이게 바로 요즘 완전 핫한 아베크롬비 후드야. 이야,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겟해야겠다. 일산 현대백화점과 함께 있는 레이킨스몰 154호 키즈샵이야. KFC 바로 옆에 있어. 오케이, 잠깐 전화 좀. 저기 엄마, 나 생일 선물 받을 거 생각났는데. 합리적인 가격, 아베크롬비 신상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 일산 아베크롬비 키즈샵. 검색창에 일산 키즈샵 031-919-0494. 조현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각종 성인병 예방과 변비 다이어트에 좋지만 먹기엔 불편했던 현미. 배아 현미가 그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특허받은 도전기술로 쌀밥처럼 먹기 좋은 배아 현미. 10kg에 37,000원, 20kg에 70,000원이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문의는 070-7592-6958, 070-7592-6958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갔네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호텔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문희정의 끌림 속 드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은 드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꿈이란 의미도 있고요. 무언가를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제 지우디님께서 정해주신 제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디님. 방송 듣고 계시겠죠? 어제 사진을 사실 봤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고 그냥 그 생각만 했어요. 내일 방송은 드림이다. 네. 사진 보니까 그 두 손에 사랑스러운 하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정승조의 드림이라고 써 있었죠. 이 사진 작업하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지우디님은 평소에도 이 사진을 좀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이었나요? 그 일어나 게시판에도 한번 사진을 올려주셨던 적이 있었죠. 갸루상 얼굴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말이죠.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그 사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잠이 확 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 팟빵 게시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끌림이들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지우디님 말고도 꽃님이님께서도 방송 제목을 이렇게나 많이 또 올려주셨네요. 좀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를 계기로 끌림이들이 일어나에도 들림. 표현은 좀 원래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리고 정승조님 밤낮으로 활약하며 방송을 살림. 조합원들 마음은 열림. 주위에 많이 알림. 그리고 돌아온 문마맞게 올림. 자, 이렇게 많은 제목을 또 정해주셨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게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가운데서 또 골라서 마지막 날 정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꽃님이님.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네요.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은 수누피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이제 이틀 남았네요. 정승조 아나운서 파이팅 하셨어요. 네, 맞아요. 오늘과 내일 이틀까지 문희정의 끌림 진행을 합니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지금 휴가 중이라는 거 모르고 계신 분 아직 없으시죠? 네. 놀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대신 방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굿프렌즈 923님께서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예쁜 눈웃음까지 보내주셨네요. 허수님도 오셨네요. 네, 출첵 올림 하셨고요. 오달고조님 반갑습니다. 일어나 매번 이렇게 또 애청해 주시고 또 요즘에는 오후 출근하신다고 해서 다시 듣기로 일어나 들어주시는데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듣기 게시판에 제가 좀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댓글을 열심히 올리는데 요즘에는 정신이 없어서 좀 챙기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한 3건 정도 오달고조님께서 올리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샥 빠르게 올렸습니다. 보샤시 형님께서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방문해 주셨네요. JJ킴님, 지금 친구가 비행기 타고 오는 중이에요. 신나요? 막막 하시면서 논문 쓰느라 정신이 없는데도 와주는 친구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알게 돼서 14년을 함께한 친구군요. 와, 대단합니다. 우정이요. 마침 오늘 김동률 노래가 나오네요. 나오누리 전람회 클럽 관람객서 알게 된 친구인데 끌림 다 듣고 공항 갈 거예요 하셨어요. 얼마나 설레고 또 떨리고 또 기쁘실까요? 친구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죠.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이로님도 오셨네요. 노예삼님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하셨는데 우리 끌림이들은 정말 이 게스트들의 어떤 그런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물어보니까 감기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우리 변정주 연출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왔다 갔다 하죠. 요즘 날씨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와이로님. 한소리님 오셨네요. 오늘 두 분 진검승부 하시나요? 한 분의 중전을 두고 싸우는 두 노예의 피할 수 없는 승부. 노예3님께서 또 밑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러네요. 노예 1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저는 사실 진검승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방송을 함께 해야 하는 우리 게스트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문희정 아나운서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변정주 연출님이 정승조 아나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문희정 아나운서한테 물어봤더니 문 선배가 그랬대요. 전형적으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더니 변정주 연출님이 그럼 제가 좀 이렇게 흔들어 놔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흔들리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진검승부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호흡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우디님, 네, 출석 체크 도장 꽝 찍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 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영어 잉글리쉬는 검증된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검색창에 ISO 화상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영어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목이 칼칼한데 우리 끌림이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다니기 많이 불편하셨죠.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바빠서 한 번도 못 나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고 한 4시쯤, 오후 4시쯤 바람 좀 쐬야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아이쿠 온통 뿌옇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 제 앞에 계시는 변정주 연출님도 마스크를 쓰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밖에 나갔다 오니까 살짝 얼굴도 간질간질거리고 그렇지 않았나요? 서울에는 미세먼지주의보까지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끌림이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꾸만 뭔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미세먼지주의보까지. 저는 살면서 미세먼지주의보 이런 거는 이번이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짱오빠님께서 출첵합니다. 기대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변정주 연출님의 놀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피아님께서 정하나님 수고가 많으세요. 변연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정말 우리 변연출님을 좋아하는 우리 끌림이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혹은 방송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 오셨네요. 드림 참 좋네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편안한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그쵸. 저도 드림이 참 괜찮더라고요. 뭔가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그 의미도 있고요. 예원서연맘님께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 시간에 보니까 더 반가운데요. 잘 시간을 놓쳐서 끌림까지 왔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매일 시작을 함께 하는데 오늘은 끝도 함께 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함께해요. 굿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미리 또 이렇게 굿밤까지 전해주셨네요. 솔롱부스님께서 출첵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끌림, 제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끌림을 진행해야 하는데 문희정 아나운서 쉬러 갔습니다. 네, 문 선배한테 그랬어요. 선배,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출연하시는 게스트분들께 미리미리 이렇게 방송 준비하신다면은 미리미리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저의 부족함을 그거라도 좀 이렇게 보완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끌림이들이 청하시는 곡들 중간중간에 자주 틀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번 주에 하는 건 이번 주에 다 신청곡을 소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왠지 문희정 아나운서가 귀찮아할 것 같아요. 제가 신청곡 정립이요 이러면 왠지 귀찮아할 것 같아서 살짝 제가 두렵기도 하고요. 그 후환이. 그래서 약간 이번 주에 나오는 신청곡들은 최대한 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과 별님께서는 아주 멋진 사진 올려주셨네요. 이게 참 그 산속인 거죠. 산속에 아침 집 앞 안개 속 목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하셨지만은 참 이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는 어떤 주의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그래 산속에 어느 멋진 그런 풍경일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 안개 속, 목감기 이런 글자를 보게 되니까 또 인상이 찌푸려지긴 합니다. 바람과 별님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윙즈님께서 문희정 아나운서 어디 가셨어요? 지금 집에 계실 거예요 아마. 휴가 가셨다니까요. 쉬러 가셨어요. 신혼여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휴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방송을 진행합니다. 소잡사님, 네, 신청곡 남기셔도 됩니다. 안전지대에 계속되는 꿈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선곡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야웅야웅님께서 오늘 변연출님 나오셔서 출석하려고 안 자고 버텼습니다. 노예 1과 노예 3의 대화가 궁금해서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예 3 지금 잠시 해방되어 있는 변정주입니다. 어떤 것에 해방되어 계십니까? 노예 신분에서 네. 지금 안 계시니까 네네. 조금 저도 휴가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시죠? 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국민TV에 와서 노예원이 됐는데, 제가 왜 노예원이 됐는지는 당시 모르겠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 변연출님은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렇다니까. 예, 기억이 안 나고요. 내가 왜 노예가 됐지? 어느 순간 나보고 노예래 다들 막 이렇게 됐다니까요. 중전이시라고 하니까 네네. 노예로 삼아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약간 은혜를 받는 기분이었. 은혜를 받는 기분? 예, 굉장히 저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아니, 문희정 아나운서가 괜히 노예 삼을 아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또 은혜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쓰시다니. 예, 은혜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저와의 대화를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끌림이들이 말이죠. 예, 대결 구도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없을 때 무슨 어떤 그 문희정 아나운서와 대화를 하실 때 저와 관련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예.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다 해준다. 다 해준다. 노예 1이. 노예 근성을 보인다? 예, 부탁을 하거나 일을 시키면 다 해준다고 그러시고, 왜 너는 노예인데 정승조 아나운서처럼 모든 거를 해주지 않고 맨날 반항하고 그러느냐. 근데 사실 저는 반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반항한 적이 없으신데. 예, 그냥 생각하는 노예라서. 원래 노예라는 게 생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항상 좀 이렇게 길들이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중전이 노예들을 말이죠. 중전 근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좀 장난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네. 문희정 아나운서랑 같이 회사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워낙 다들 일이 많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같은 스튜디오 안에서 있을 때 되게 안쓰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납니다. 예, 자발적인 노예시군요. 네. 이게 노예 근성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냥 그런 마음에 그래서 문 선배 좀 곁에 있을 때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근데 문 선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런 마음을 조금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착하신 것 같고요. 저요? 네. 아주 착하지 않은데. 네, 아무튼. 근데 아마 문희정 아나운서가 마음이 예쁘고 착하셔서 주변에 착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아요. 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네. 그쵸. 우리 변정주 연출님도 굉장히 착하시고 성심, 그쵸. 저는 착하려고 노력을 항상 합니다. 그렇군요. 네, 노력을 안 하면 안 착해져가지고요. 그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군요. 예, 착하려고 진짜로 노력을 좀 하죠. 그렇구나. 어떤 노력을 하세요? 평소에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신문을 보고, 그냥 지나칠 기사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공감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다. 네. 그랬을 때, 조금 더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상황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그게, 착해지려는 노력 같은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 상대방에 대한 혹은 누군가에 대한 배려심도 생길 수가 있을 테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기사를 보거나 다른 나라나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그냥 되게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제가 착해지지 않으면 제가 만드는 연극도 안 착해지고, 무심해지고,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고, 민감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조금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 계기가 있네요, 보니까요, 지금. 그쵸. 그렇게 착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말이죠. 예. 저는 배우도 그렇고,
예술가는 좀 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종교적 의미의 선이나 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들이 있어야 맞아요. 그게 그 마음으로 뭐 연대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같이 아파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서 뭐 제가 연극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착하고 예쁜 마음씨를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감 능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그 연극 연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 나오게 될 때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럼요. 저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내가 직접 경험은 해보지는 못하지만은 네. 그래도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변현출님처럼 신문을 본다든지 계속 이렇게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게 그냥 호흡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호흡하고 소통하고 예. 정말 그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잖아요. 단순한 얘기인데 그게 참 쉽지 않을 때도 예. 있고. 뭐 저는 원래 착한 마음씨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만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 무심하게 지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저절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기도 하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 일이 바쁘거나 힘들 때는 또 무신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저 자신의 삶이겠지만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삶과 이렇게 연대하고 공감하는 게 살아가는데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혹은 목소리, 뭐 발음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느릿느릿하시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아, 다른 데서는 안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일상 사람들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좀 정확히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그 몸에 배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직업이 리허설을 하는 연극 연습을 하는 연출이다 보니까 제 생각이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면 네네.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장면이나 느낌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버릇이 있는데 항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나서 네. 그러신 편인가요? 그것도 훈련을 하려고 통해서? 노력을 하죠. 관찰을 하고 뭐 재밌는 걸 봤을 때는 더 지나가다가도 서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바쁘지 않으면 뭐 그런 편이긴 하죠. 아니 저는 굉장히 세심한다고 이렇게 느낀 게 또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댓글 달기 신공을 부리고 계세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아까는 그래서 아까 좀 했습니다. 아니 이 댓글도 달 수 있다 그런 신공을 발휘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댓글을 다시고 말씀하실 때도 그래서 이게 앞에 지금 노트북이죠. 그걸 갖고 계시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아니, 다른 게스트들 분들보다 뭐 이렇게 특출난 게 없어서 하나 개발하려고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끌림이들이 이 변정주 연출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정말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더 할까요? 네. 연습하고 계신다면서요? 방송 연습. 아, 예. 연습을 제 친구 중에 라디오를 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란 친구예요. 네. 근데 제가 라디오를 한다니까 막 가르쳐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별로 배우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는 배우고 싶은데 네네. 어쨌든 어제는 마이크랑 컴퓨터를 들고 와서 직접 가지고 오셔서 네, 라디오 소프트웨어를 깔고 이제 아주 기본기 같은 거를 훈련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훈련을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더 떨리고 이제 라디오 이
아나운스의 기본을 가르쳐 주니까, 그 전엔 기본이 없으니까 무식하니까 용감하다고 막 했는데,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어렵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건 웃겼던 거죠. 재밌었다기보다. 네네. 똑같은 녹음을 한번 하고, 이제 코치를 받고, 네. 또 하고, 네. 코치를 받고, 뭐가 잘못됐다, 네. 하고 또 하고, 한 5번, 6번을 녹음을 해서 비교해서 들려줬어요. 근데, 어떻던가요? 제가 배우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얼마나 배우들이 괴로웠을지, 아니면 머리는 아는데 잘 안 이제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네, 앞으로는 배우분들 이제 그 마음을 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요. 네. 느껴봐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직접 해봐야 돼요. 예. 제가 뭘 못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걸 제가 알게 되는 게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또 이제 극복해 나가면 저도 뭐 잘할 수 있겠죠, 라디오를. 예전에는 저는 대학교 때 학교 방송국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 방송국은 전통적으로 약간 그 기강이 좀 세요, 선후배 간에. 네. 기강이 센데, 저도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뒤에 들어오는 후배들도 이제 힘들게 하는데, 후배들은 그게 힘들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이제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했던 말이, 나도 하는데 너네는 왜 못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들의 불평불만을 굉장히 무시해버리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내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혹은 내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냥 내가 느껴보지 않았으니까 상대방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제 직업이요. 저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 된다라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배우는 아니니까 무대 네네. 위에 저는 못 올라가요. 떨리고 무서워서. 근데 너는 배우니까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직업 같아요. 저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할 수도 있고. 맞아요. 예.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예. 배우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분들께. 방송을 듣고 있을까요? 방송 듣고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또. 몇몇 분들은. 근데 지금 공연하고 있는 네. 작품의 배우들은 아직 못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공연이 안 끝났어요, 아직. 지금 하고 계신 공연이 필로우맨이죠. 네. 언제까지 하나요? 12월 15일까지 합니다. 안 보러 오시나요? 아니, 저는 보러 가고 싶습니다. 네, 보러 오세요. 네, 꼭 가고 싶습니다. 네. 문희정 아나운서와 우리 전영관 선생님은 이미 보셨다고. 예, 그리고 조합원 분들도 많이 보러 오셨어요. 젊은 유월님도 보러 오시고. 네. 예. 가야죠. 예. 갈 겁니다. 네. 3시간입니다. 네. 각오 단단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댓글을 좀 한번 볼게요. 네. 엉겅키 사랑님께서 참 바르다, 아름다운 청년들. 이러셨고요. 보리문디님께서는 정승주 아나운서는 문중전에 4시여도 좋습니다. 이건 뭔가요? 네. 그러게요. 이건 좀 아니올시답니다. 네. 훈이 아줌마님, 마음씨가 너무 착해요, 정하나님. 참, 그게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른 생활, 혹은 넌 너무 차분해, 넌 너무 잔잔해,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너는 좀 일탈을 봐야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만 좀 잔잔하라고 막. 네. 넌 삶이 잔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20대 때도 안 그러셨나요? 20대 때도 안 그랬어요. 정말로요? 네네. 문중전님도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녀도 그렇죠. 안 그랬겠죠. 국민 TV는 바른 분들만 오는 방송국인데 제가 와서 큰일이네요. 왜요? 예? 왜요? 저는 정반대예요. 지금 정승주 아나운서님이 들으신 말 중에 너는 좀
잔잔해야 돼. 뭐 잔잔해야 그만 좀 돼. 잔잔해. 뭐 이런 거. 첫 번째 게 뭐였죠?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을 못 하거든요. 삐뚤어진 생활을 하고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근데 저는 근데 그게 좀 부러운 면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탈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쵸.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정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탈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안정지향적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용기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또. 근데 뭐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나운서가, 네.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이렇게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게 뭐, 가짜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도 그래야지 맞아요. 더 그대로, 신뢰감도 주고. 네, 맞아요. 아나운서가 뭐 배우나 무슨 어떤 뭐 예술가처럼 막 규칙적인 생활도 안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모든 예술가들이 그런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아나운서에게는 아나운서적인 삶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소양이 좀 필요하죠. 네, 예. 네.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하고 자기 관리가 중요하니까. 네, 저도 내년부터는 조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려고요. 그다음 좀 얼마나 달라지실지 또 잔잔하고 차분하게. 한소리님께서 아직도 감기 다 낫지 않으셨군요. 코맹맹이. 네, 뭐 몸은 다 낫는데. 네. 저기 코랑 요 동네가 마지막 단계인가 봐요. 네네. 그죠. 네. 감기가 보통 오게 되면은 저는 목부터 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코로 마지막까지 이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콧물이 이제 조금 질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감기가 똑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거를 사실 아나운서님처럼 민감하진 않잖아요. 네네. 뭐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나오면 낫나 보다. 목소리가 배우나 뭐 아나운서는 당연히 목소리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네. 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뭐 신경 잘 안 써서 그런 걸 잘 모르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 신기한 게 뭐냐면 제 몸을 관리하는 비법, 방법에 대해서 나름 터득을 하고 있다고 정말요? 해야 되나? 그래서 제 책상 서랍에 보면 온갖 종류의 어떤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제품들, 약품들이 가득하거든요. 저는 전혀 없는. 뭐 프로폴리스, 뭐 꿀, 또 무슨 뭐 선식,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내 몸을 기능적으로 봐가지고 이럴 때는 요거를 좀 해주면 좀 나. 그러면 좀 감기가 좀 더 이렇게 빨리 나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알고 자기가 어떤 상태일 때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하고 저도 이제 40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좀 여쭤봐도 돼요? 네. 마흔이 됐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 마흔이 된다는 거요? 내년이면 이제 마흔이. 뭐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20여일이면 마흔인데. 잔인한 질문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좀 잔인했어요. 그래요? 어떤 네. 이유 때문에요? 40이 된다는 게 두렵고, 뭐, 지금까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40인가? 어렸을 때는 40이 되면 뭔가 하고 있을 줄 알았고, 뭐, 이루기까지는 몰라도 뭔가 하여튼 멋진 삶을 살 줄 알았는데, 네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우울했었어요. 한 10월부터 11월까지. 근데 12월이 되고 나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은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혹은 감기가 걸렸을 때 그냥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남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관리한다고 하셔서 저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예민하거나 민감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또 나름 또 그 마흔에 넘어갈 때 어떤 느낌을 말씀을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하고. 네, 제가 구체적으로 느꼈거든요. 이게 몸도 예전보다 이렇게 활발해지지 않고 아프기도 예전보다는 자주 아프고. 네네. 뭐 사실은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저 여배우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까봐. 아, 선생님이라고. 그냥 오빠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 아니요, 20대 초반은 그렇게 벌써 그렇게 부르는 배우도 있고. 저런. 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아, 저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되게 좋아해서 많은 분들한테, 초대 손님한테도 이제 특별 게스트들 오시면 다 선생님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요. 그 젊은 여배우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뭐 왠지 거리감이 있고. 그렇군요. 참 이런 느낌이군요. 저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되게 무덤덤했어요. 그냥 이게 이런 건가? 저도 그때는 전혀. 근데 마흔이 아직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또 변연출님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한참 뭐 40춘기, 5춘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울해지고 뭐 사춘기 때처럼 예민해지고 감수성도 예민해지고 제가 그런 거를 좀 한두 달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 아, 근데 연결이 되네요. 어떤 게요? 아, 저 오늘 좀 청춘이라는 것에 대해서 청춘. 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며칠 전에 저 대립미술관에서 하는 라이언 맥킨리의 전시를 보고 왔어요. 아, 어떤 전시인가요? 사진전인데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청춘들의 모습들의 기록이에요. 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텐데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의 다양한 일탈. 예, 그런 것들이 보여서 너무 흥미롭게 지켜보고 와서 여러분들과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생각을 했고요. 아까 이제 제가 미리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다 누드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대부분이 다 누드예요. 올 누드더라고요. 예, 누드인데 야하지는 않다. 뭐 야하게 보이지 않더라라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야하게 봤어요. 근데 뭐 야한 게 뭐 어떤 뜻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야하고 에너지가 있고 넘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진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사실 청춘이라는 게 무조건 무슨 꽃피는 청춘은 아니잖아요. 그런 청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에 담아서 저는 전시를 보고 아주 마음에 드는 사진 2장이 마침 포스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포스터를 사서 바로 충무로에 가서 판매를 해서 제 방에 2장을 걸어놨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네. 이야, 멋진데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는데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드림, 저 정승조 아나운서와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은요, 변정주 연출가님입니다. 네, 놀림 맞죠? 놀림. 네, 놀림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연출님, 댓글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거 하나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저 허수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네네. 변정주 오빠와 정하나의 조합도 멋지네요. 문하나 함부로 자리 비우면 안 되겠어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변정주 오빠. 그쵸.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뭐 뒤에 뭐 이렇게 조합도 멋지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지만은 이 오빠라는 게 굉장히 우리 변정주 연출한테는 감사한 도움이 힘이 되는 말이죠.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해서 좀 그런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수님. 네. 시생님께서 네네. 라이언 맥긴리 이 입구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네요. 이게 시생님이신가요? 그건 모르는 거겠죠? 예, 키가 굉장히 크시고, 네. 숙이고 계셔가지고. 네, 알 수 없는. 근데 이게 19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찾아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누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네.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었나 싶은데 제가 아까 보기로 기억하기로는 그런데요. 그래요? 한번 다시. 저한테는 뭐 주민등록증을 요구를 안 해서. 아무튼, 네. 예.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조카나 네네. 자식이 있으면 같이 갈 것 같은 전시였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그 청춘의 어떤 다양한 느낌들을 사진을 보면서 전해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유로움도 느낄 수 있고 아까 일탈 방법을 소개해달라고. 네네. 아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맞아요. 일탈은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아까 제가 살짝 여쭤봤는데 정승조 아나운서님께 20대 때도 차분하시고 착실하셨다고. 이제 어쩌면 40이 되시면 3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 그런 일탈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오히려 고위험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고위험군. 예. 지금까지 억눌려 있었던 게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죠.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진정한 나를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생각을 해오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아나운서. 나 아나운서 되고 싶어. 이것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물론 어릴 때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죠. 문하나님과 공통점이 참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지나왔던 삶이 기억이 혹은 추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를 좀 많이 알아가고 있고 어찌 보면 쉽게 표현해서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정체성을 좀 많이 이제 알아채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나답게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범생 얘기 나오고 안 된다. 네. 아무튼 네. 저는 엊그제 전시를 보면서 네네. 정말 나도 저런 시간들이 있었지. 뭐 저렇게 정말 마음대로 무분별하고 비이성적이고 일탈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하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꼭 이제 물리적인 나이에서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정말 자유롭고 낙천적이고 네. 때로는 무모하고 부닥치고 하는 과정이 주로 10대, 20대 때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춘을 돌리는 게 아니라 청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또 다른 청춘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전시였어요. 저에게는. 어떤 사진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앞서 네.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포스터를 사서 네. 방 안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사진은 밤에 한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네. 옷을 다 벗고 네. 뛰고 있는데 이 불꽃이 팍 튀고 있는 거예요. 혹시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올리셨었나요? 네네네. 저 그거 본 기억 나요. 파이어웍스라는 작품이었고 네네. 다른 하나는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두 남녀가 옷을 다 벗고 노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노란색의 하늘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뒤에서 찍은 누드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는 책상 앞에 하나는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판넬을 해가지고 걸어놨습니다. 사진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네. 뭐 이렇게 좀 자유로움, 네. 일탈 뭐 이런 것들을 또 느끼셨나요? 그렇죠. 근데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쫙 한번 해보니까 네. 어찌됐든 사람들이 다 벗고 나오긴 하는데 네. 날 것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그 노을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불빛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미지가 또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더 일탈의 느낌, 청춘이 갖고 있는 네. 특권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진은 네네. 일탈이라기보단 자유로움에 가깝고 뭐 예를 들면 약을 하고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작품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명의 남녀가 네. 뒤엉켜서 같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여러 명의 남녀가 함께 다 올 누드로 이렇게 강인지 호수인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진들도 있는데 정말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누군가는 그리워할 시간들이고 누군가는 부러워할 시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곧 40이 되지만 앞으로 다시 제 삶의 청춘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을 보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시생님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좀 궁금한 게 어떤 장면을 한번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있었어요. 하나. 어떤 거였어요? 바다에서 네. 하늘을 보면서 두 남녀가 그 불꽃놀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우리도 있어요. 그거 치익 타들어가는 거, 생일날 하는 거. 네네.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두 남녀가 바닷속에서 반 정도 물이 잠긴 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약간 보랏빛 하늘이고요. 네네. 보랏빛의 물, 그러니까 바닷물이고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두 사람의 그 몸도 너무 아름답고 물론 그 몸이 무슨 패션 모델 같은 몸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저도 죽기 전에 어디 가서 사랑하는 여성과 그런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있었고 그거를 꼭 해보고 싶다. 예. 근데 바다에 들어가서 불을 어떻게 켜고 라이터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켜고 들고 가는 거죠. 그만큼까지 멀리 가려면 꽤 멀리 가 있어요. 왜냐면 백사장이 안 나오거든요, 카메라에. 네, 그러면 사람 몸이 어느 정도까지 반 허리 정도? 허리 정도. 아마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시생님께서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 사진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시생님께서 사진 한 개만 보여주겠음 하시면서 전 사진전 안 가요. 집에서 검색하니 다 나와요. 캐캐 하시면서 이게 어떤 여인이 이제 전신 이제 누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늘을 나는 듯한 어디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Falling and Flare라고 되네요. 뭔가 이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사진이겠죠. 네. 어떻게 찍었을까요? 정말 많이 사진을 찍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 작가가 말이죠. 네. 이 작가가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그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우연에 기대서 많이 찍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이제 지금 아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찍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황을 연출을 해서 근데 최근 작품들은 좀 이렇게 상황이 연출된 건데 그 안에서도 그 작가가 이제 모델들에게 주는 상황 안에서도 또 어떤 자유를 주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거 아마 뛰어내리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표현해주는 모델들이 있기에 이런 아름다운 사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음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준비해 오셨죠. 네, 그
시기어 로스라는 시기어로스. 예. 아일랜드의 그룹이 있어요. 네. 그 그룹의 어떤 앨범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앨범 자켓이 라이언 맥긴리의 작품이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작품도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어 로스의 곡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또 시를 또 준비해 오셨죠. 네, 거기 유희경 시인의 나의 붉은 노트라는 짤막한 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음악과 함께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음악을 띄워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제가 큐사인을 좀 드리면 그때 예. 낭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음악 나가겠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의지와 맹목과 다르게 느껴질 수 없는 그 어떤 시기, 그 청춘이라 불렸던 눈멀고 환한 그토록 새빨간 거짓말을 새파란 색으로 적어가는 순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그 말씀해주신 그 이 사진 있잖아요. 네네. 시생님께서 지금 네, 올려주셨는데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니까 네. 뭔가 조금 더 네.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네. 그 자연적이고요. 굉장히. 근데 제가 네. 시기어 로스를 소개하면서 네네. 아일랜드라고 그랬나 봐요. 네. 아이슬란드에 아이슬란드. 예, 그럼 제가 벌써 지적이 들어왔네요. 저기 게시판으로 아니고 네네. 개인 문자로. 그리고 유희경 시인님의 네. 시 제목도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어떤 시였나요? 제목을 지금 알려주시죠. 예, 나의 붉은 노트라는 제목의 시였고요. 네. 전시회 가시면 유희경 시인의 시 몇 점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요. 붙어 있나요? 이렇게 레터링이 돼서 벽에 네.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에 있기도 하고 그 시를 읽고 이제 그 다음 전시회 다음 룸에 가면 네. 또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마 함께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시를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시를 낭독하신 게 이끌림에서 처음은 아니시죠? 처음이세요, 오늘이? 모르겠어요. 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시는 처음이시고. 예, 시는 전영관 선생님 저 영역이니까 저희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하셨나요? 예, 하지만 어쨌든 네. 되게 낭독도 잘 하셨어요. 아니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아니,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되게 방송 이제 연습을 하니까 더 신경 쓰이고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을. 근데 오늘 지금 방송하시는 거 들어봤을 때는 말씀 정말 잘하시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생님께서 시기어 로스 사진 올려주시고 아이슬란드 발음이 시그루 로우스에 가까움이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네. 참 이 사진 멋있습니다. 네. 와, 저는 이 포토샵으로 이렇게 하늘도 보랏빛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네. 이 작가 자체가 그런 작업은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아마. 필름 작업을 하고. 필름 작업을 하고. 그다음 이런 작가들 세계에서는 아마 포토샵을 뭐 패션이나 네네. 광고 이런 데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냐면 프린트 할 때 그 프린트 숫자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포토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방금 약간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변정주 연출님은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자유로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완벽하게 자유로웠던 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항상 여행을 가면 조금 그런 해방감이나 자유로움 같은 거를 느끼긴 하는데, 뭐, 완벽한 자유, 이런 거를 뭐,
죽기 전에 느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군요. 네. 조금은 뭔가 이렇게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렸던 질문인데 네. 어찌됐든 그렇게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또 자유로움에 가깝게 이렇게 또 여행을 통해서 느끼고 계셨군요. 네. 저는 이 작가 사진전 가보진 않았는데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시생님처럼 네. 라이언 맥긴리 그 여러 가지 사진 가운데서 그 고속도로인가요? 고속도로에서 네. 남녀가 홀딱 벗고 뛰어가는 거. 그게 시기어로스의 앨범의 그죠? 네, 사진, 그 자켓 앨범 사진. 자켓 사진이죠. 네, 네, 네.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게 일탈이잖아요. 말하자면 고속도로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문명이고, 네. 그 건너편에는 갈대밭 같은 게 있고, 이쪽도 갈대밭이 있고, 네. 아마 가드레일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네. 고속도로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이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지금 한번 찾아보니까 운동화는 신고 있군요. 예, 운동화를 신고 있고 네. 그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그 문명이 갈라놓은 어떤 자연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은 걸 문명의 상태에서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벗어난다. 그거를 깨고 나가자 하는 의지 같은 게 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맨발이면 아스팔트 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신발이 되게 사실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어떤 의도된 반항이나 일탈로 느껴져서 그냥 무슨 자유인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옷을 입고 있다가 차가 오지 않을 때 거기를 금지됐잖아요. 보통 고속도로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거기를, 그 금지된 것을 이제 파괴해보는 행위로 느껴져서 되게, 인상이 깊은 사진이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그게, 그 앨범에서. 근데 그게 라이언 맥긴리의 작품인지는 엊그제 처음 알았어요. 여기 다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모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모험도 중요하죠. 청춘에 있어서. 그렇죠. 청춘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시도 참 인상적이었고 시가 그 이제 청춘에 관련된 시죠. 네. 그 청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무슨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뭐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다음 우리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민태원의 청춘 예찬이라는 예 수필도 있었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청춘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되게 다 예쁘고 활기차고 아름답고 힘있고 생명있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 가치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그 민태원의 수필에만 봐도 뭐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고 그렇죠. 피가 끓고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 같은 힘이 있고 이상 인생의 황금시대 뭐 약동 이런 어떤 봄의 이미지 그다음 긍정의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연극 중에 청춘 예찬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연극을 많이 안 보시는군요. 그 박근영이라는 작가이자 연출가의 청춘 예찬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보러 갔을 때 저에게 청춘 예찬이라는 작품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필에 아주 힘차고 약동하는 젊음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 작품을 보면 청춘 정말 X도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청춘의 어떤 그 가치와는 좀 반대되는 그렇죠. 의미로 해석이 됐군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청춘이라는 시기는 항상 고통스러워 힘겹죠. 그렇죠. 아프고 뭐 사랑 때문에도 아프고
뭐 삶 때문에도 아프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라도 암울하고 사실 그런 게 그 민태원 작가가 생각하는 청춘의 이미지의 정반대의 어떤 청춘의 의미도 사실 그 시간에 항상 같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청춘이라는 게 아름답고 힘이고 약동하고 뭐 그런 거지만 사실 그런 청춘이 어떤 사회적으로 억눌리거나 환경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환경이 안 받쳐줄 때 네네. 그 청춘은 사실 더 아프고 더 암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에너지를 풀 수도 없고 주체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왜 박근혜가 나오죠? 박근형 연출의 청춘 예찬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 나의 청춘에 대해서 그다음 청춘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청춘이라는 것 자체도.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어떤 역동적임이 있으면 청춘이라는 게 반면에는 그 역동적으로 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근데 청춘의 특징은 그거 같아요. 그 역동성에 대한 감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건 변정주 연출님께서 생각하시는 청춘의 어떤 그런 의미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청춘의 특징들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행동에 목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행동에 목적이 없었다. 그다음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느꼈고요. 네. 그다음 나를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는 거. 이런 저는 누구든 청춘 때 이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청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니까 네네. 무모할 수 있고 어떤 금지된 걸 위반할 수 있고 그다음 비이성적일 수 있고 반이성적일 수 있는 어떤 시기 인생에 저는 계속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청춘이라는 게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거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청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나이 물리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삶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개인적으로. 아, 그렇군요. 저는 되게 인상적인데요. 무모할 수 있는 특권, 위반할 수 있는 특권, 무책임할 수 있는 특권. 아, 이게 정말로 보통 용기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 같아요. 청춘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또 다가오네요. 근데 그게 용기를 내야 된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군요. 예. 아,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나는 청춘을 누리고 있었군요. 네. 아, 제가 생각하는 청춘은 굉장히 이건 또 교과서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모든 살아온 과정이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냥 어떤 가능성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이미지긴 한데 어떤 도전을 통해서 무언가가 나는 쟁취할 수 있고 나는 뭔가가 가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 않고 열린 결말로 놔두는 상태인 거죠. 나를. 그래서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한번 깊숙이 빠져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참 저는 그렇게 다가왔는데 또 이렇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변정주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표현과 제가 얘기한 표현은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네요. 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같은 것 같아요. 뭐 도전하는 거, 뭐 쟁취하는 거, 뭐 뜻을 이루고자 뭐 부닥치는 거 이런 것들이 청춘의 특징들인 것 같은데 청춘 젊음 이런 거는 근데 그 목적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고 뭐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는 건 사실 철이 들어서 하는 건 것 같고. 좋게 표현해서 철이 들은 거고. 이제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이였을 때 순수함이 이제 없어지면서.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꼬부기 아빠님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나라의 청춘이기에 아프다. 이런 말을 또.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프니까 청춘 맞죠. 청춘은 아프죠. 근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되고, 저는 뭐, 이 나라의 청춘들이 다른 나라 청춘들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뭐, 저 라이언 맥키니 사진만 봐도, 물론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자유도 있고, 일탈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 다음 사랑도 있고. 네. 근데, 청춘이라는 건 원래 아픈 거다라는 거를 기성세대나 사회가 강요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사회가 아프게 하지 않아도 청춘은 어차피 아프거든요. 네네. 근데 사회마저 청춘들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기성세대든 젊은이들이든 행복한 청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부닥치는 게 청춘들이지, 그 아픔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일단은 때묻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청춘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철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커피나무님께서 청춘일 때는 청춘인 줄 몰랐고 지나고 보니 아쉬워서 돌아보기도 싫어요. 10년 후에 돌아볼 지금의 청춘을 불태우는 거요 아주 그냥 이러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는 했지만 또 이 한마디로도 청춘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될지 이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요. 네. 그 김용옥 선생님의 네네.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네. 청춘이 아름다운 건 그 순간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그때를 떠올렸을 때 아름다울 뿐이다. 아, 당시를 떠올렸을 때. 네, 사실 청춘일 때는 지금이 청춘인지 인지를 못하고, 그 다음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죠. 사실은. 청춘의 대부분의 기억은 아마 고난과 힘든 것과 네. 아픔과 네. 상처, 고통 이런 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와 흉터가 네네. 사실 많은 것 같고, 지나고 났을 때 그걸 다시 돌아보면 그게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그 말에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살면서 순간순간 정말 힘든 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순간들이 진짜 큰 것부터 요 사소한 것까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데. 네. 그러니까요. 돌아봤을 때 그런 거죠. 아, 진짜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 네. 그쵸. 이렇게 추억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듯이 네. 예전 앨범 사진첩을 뒤집어 보듯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저는 그 흉터와 상처가 일종의 청춘에 대한 전리품 아니면 훈장 뭐 그런 것 같아요. 상처와 흉터와 고통이 없는 청춘을 살았다면 사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되게 밋밋하고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청춘의 시기가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다시 떠올려주는, 맞아요. 이렇게
어떤 나도 이렇게 단서가, 좀 멋있게 살았었어. 청춘을 누렸었어.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네, 단서가 될 것 같고. 또 청춘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네.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죽어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살아가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힘 같은 게 어쩌면 청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힘?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시간에 반항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인간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고 있는 건데. 네네. 그거를 억지로 버티고 저항하고 하는 힘 같은 게 청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노래도 하나를 청춘이라는 곡을 아니요 어떤 거요? 연어들처럼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이라는 강산의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골라왔는데 네. 무슨 그게 뭐 여성분들 무슨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시간을 붙잡고 저항하고 내 열정을 불살르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청춘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네. 그리고 모든 것도 다 강을 따라 흐르고 네. 가면서 침식되기도 하고 풍화는 아니죠. 하여튼 분해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유일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힘 같은 걸 보여주는 게 청춘이다. 예, 연어 같은 청춘이다라는 생각에서 그 노래를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소접사님께서 연어가 되돌아간다는 건 결국 죽으러 가는 건데 죽어야 태어난다. 탄생은 존재의 사멸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어렵군 이런 글도 또 올려주셨네요. 정말 어렵네요. 근데 연어의 모습에서 이렇게 청춘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노래를 들어봤으니까 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또 청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변연출님.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청춘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립고 찬란한 시간 같고요. 네. 그 반면에, 제가 마지막으로 골라온 곡이 있는데요. 네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고 쪼잔하고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네네. 장미여관의 봉숙이 아마 누구나 청춘에 이런 장면들은 한순간씩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청춘의 재미있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곡이라 선곡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참 오늘 마지막 곡까지 이렇게 또 신경을 써서 선곡을 해오셨네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일찍 오겠습니다. 퇴근하시기 전에요. 제가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게스트분들한테 자주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